마을 사람들은 단체로 버스를 대절하여 당일치기로 새로 개장한 풀장에 여름 물놀이를 간다고 다들 분주했다. 마을의 세 번째 줄 재탄장 공터 쪽 제일 앞쪽에 위치한 집이 아버지가 버스 운전기사인 재중이 오빠의 집이었다. 재중이 오빠의 집은 단칸방 사남매와 가족 구성원이 똑같았다. 20살이 넘는 큰 언니와 둘째 언니, 고등학생인 셋째 언니와 중학생인 재중이 오빠가 막내 아들이었다. 재중이 오빠의 부모님은 마을에서 나이가 많은 편에 속했다. 마을에서 상은의 집과 미경이네 집, 재중이 오빠네 집의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은 편에 속했다. 막내인 상우와 미경은 사남매 중 맏딸인 영진보다 1살씩 어렸고 재중이 오빠는 영진보다 5살이나 많았다. 재중이 오빠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았지만 화장을 짓고 화사하게 하고 패션 감각도 남달라 특별한 분위기를 풍겼다. 특히 그녀는 눈꺼풀 가운데를 짙은 아이섀도우로 톡톡 치듯이 바르고 눈언저리와 그 바깥 부분을 문질러 펴발라 눈 주위가 짙은 흑색으로 착색되어 보이는 스모키 화장을 즐겨하는 편이었다. 작은 붓을 양쪽 눈 안쪽 코너에 음영을 주어 코를 더욱 고독하게 보이도록 강조하는 화장법이었다. 검은색 아이라이너로 윗 눈꺼풀 선을 그려주고 눈꺼풀 아래는 펜슬로 타이트라인을 그려주어 짙은 선명함에 힘을 실어주었다.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덧칠하여 미드에 출연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외모를 연출하였다. 자그마한 체구에 금으로 장식한 각종 액세서리와 보라색의 하늘하늘하고 화려한 원피스를 즐겨 입는 그녀의 성격은 그녀가 꾸미는 외모만큼이나 똑부러진 강한 성격이었다. 반면 버스 기사인 재중이 오빠의 아버지는 머리숱은 많았지만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보였고 동그랗고 납작한 얼굴에 쌍꺼풀 진 커다란 눈을 가진 중년의 아저씨였다. 하루 종일 버스를 운전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사는 그는 운동이 부족한 탓인지 작은 키에 물렁물렁한 뱃살이 나온 비교적 통통한 체격의 소유자였다. 첫째인 재현 언니는 아버지를 닮아 20대 초반의 아가씨임에도 뚱뚱한 체격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임산부로 오해를 받곤 하였다. 그럴 때면 그녀는 울면서 집으로 들어와 우울해했고 스트레스를 푼다면서 양푼 가득 각종 나물과 김치를 한데 섞어 참기름과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으며 악순환을 반복했다. 둘째 기현 언니는 부모님의 장점만 닮아 적당한 키에 날씬한 아가씨로 쌍꺼풀 진 눈의 어머니처럼 짙은 스모키 화장을 즐겨 했고 숏커트 헤어스타일에 다리에 짝 붙는 청바지를 즐겨 입고 하이힐을 신고 다녔다. 영지는 둘째 언니를 보면서 그녀가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면 꼭 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기엔 키가 큰 편이 아니었지만 어린 영진의 시선으로는 기현의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가 결코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셋째 서연 언니도 첫째 언니랑 비슷한 외모였지만 통통한 정도였고 그녀는 공부도 꽤 잘하는 편이어서 나중에 당당하게 대학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탄광촌의 재탄장 마을은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하여 가게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 했다.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남자아이라면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대학을 보내기도 했지만 여자아이의 경우는 공부를 잘해도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은행에 취업하면 성공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강했다. 재중 오빠의 어머니는 그녀의 세련된 패션 감각만큼이나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남녀를 불문하고 능력에 따른 직업 선택이 가능하다는 개방적이고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영진의 엄마는 그런 신념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재중 오빠의 어머니를 좋아하고 따르며 그녀의 가치관을 배우고 싶어 했다. 훗날 재중 오빠도 학교 성적이 상위권이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국립대학의 생명공학 계열로 입학을 할 수 있었다. 재중 오빠의 아버지가 재탄장 공터에 버스를 대기해놓고 마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간단한 물놀이 용품과 도시락을 챙긴 가방을 메고 골목에서 하나 둘씩 나오고 있었다. 영성과 지민은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튜브를 허리에 감은 채 한 손은 튜브를 잡고 한 손은 둘이서 손을 꼭 잡고 버스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난 안 갈 거야. 물이 무섭단 말이야. 그냥 나는 집에 있을게. 다들 잘 다녀와. 엄마가 물놀이 하러 가자는 말에 영지는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영지는 며칠 전 동네 친구들과 절골에 가서 허리까지 오는 깊이의 물에 들어갔다가 죽다 살아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풀장으로 물놀이를 하러 가는 것이 두려웠다. 절골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는 엄마와 아빠는 함께 가서 즐겁게 놀다 오자고 설득했지만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일이 불과 엊그제 일어났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일은 영진에게 생생한 트라우마로 작동되고 있었다. 버스 출발한다고 빨리 오래요. 영진이랑 영진 어머니만 오시면 바로 출발한대요. 재중 오빠가 빠진 인원을 점검하고 영진과 엄마를 부르기 위해 단칸방으로 왔다. 엄마, 빨리 가. 나는 안 갈 거야. 영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바보, 같이 가서 놀면 얼마나 좋아. 혼자서 심심할 텐데. 다시 생각해봐. 엄마가 못내 데려가지 못하는 아쉬움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진에게 같이 가자고 설득을 했다. 엄마, 늦겠어. 빨리 가. 하나도 안 심심해. 나는 집에 잘 있을게. 고집쟁이. 그럼 사고 내지 말고 잘 있어야 해. 오후에 돌아올게. 엄마는 결국 영진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아쉬워하며 재중 오빠와 함께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버스가 떠나고 난 마을은 폭풍이 지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온 동네 안에 영진 혼자 남아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영진은 혼자 있자니 할 일이 없었다. 친구들이나 동생들과 있으면 늘 뭔가 놀거리가 많아 심심한 적이 없었다. 영진은 햇민의 집에서 빌려왔던 동화책을 읽으면서 오전 시간을 보냈다. 인어 공주를 읽으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소리를 마녀에게 팔아 말을 할 수 없으면 편지를 써서 왕자에게 내가 너를 구해준 공주라고 말했어야지. 라고 영진은 인어 공주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만약 인어 공주가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다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자 그런 그림으로 말했으면 되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전 시간이 지나고 물놀이를 갔던 가족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 영진은 안방에 있는 다리가 달린 갈색 나무 상자 안에 들어있는 흑백 텔레비전을 켜보았다. 배우 한혜숙이 출연하는 전설의 고향 구미호가 나오고 있었다. 영진은 지난번에 보지 못한 월화의 공동묘지 대신 구미호를 볼 수 있게 되어 무척 떨리고 흥분되었다. 하지만 방 안에서 혼자 무서운 영화를 보기에는 자신이 없었다. 부엌으로 나가 창호지 문에 침을 묻힌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었다. 문구멍을 통해 TV 화면을 보던 영진은 공포스러운 음향 효과와 함께 하얀 소복을 입은 구미호의 눈과 마주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발을 헛디뎌 부엌 바닥에 있던 오비맥주 컵을 받고 말았다. 영진이 물을 마시다가 바닥에 놓았던 컵이었다. 유리컵이 와장창 깨지면서 컵 속에 물이 쏟아졌고 영진의 왼쪽 발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섞여 부엌이 빨갛게 핏물로 한강수가 되었다. 부엌 바닥에서 올라온 피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핏물로 강을 만들어 놓은 것에 비해 영진의 상처 입은 발은 심하게 아프지는 않았다. 피가 나는 곳을 자세히 보려고 수건으로 발을 닦으려고 할 때 물놀이를 갔던 가족들이 바깥문을 열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엄마와 아빠의 표정에 놀라움이 가득했다. 영진의 발을 지혈시키기 위해 엄마가 영진이 닦으려던 수건을 발에 감싸고 끈으로 꽁꽁 묶었다. 아빠의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가까운 동인의원에 가서 상처난 발의 5바늘을 꿰맸다. 병원에 가서야 발 뒤꿈치가 찢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진은 일주일 동안 선글라스를 낀 멋진 아빠가 태워주는 오토바이로 학교에 갔고 엄마의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왔다. 발 뒤꿈치의 상처가 방바닥에 닿으면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어 엎드린 자세로 잠을 청했다. 어느 날 발 뒤꿈치에 따끔거리는 자극이 자고 있던 영진을 깨웠다. 잠에서 덜 깬 흐릿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와 아빠가 영진의 발치에서 속삭이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몇 번 따끔거리던 자극이 멈추고 영진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엄마가 빨간색 포비돈 용액으로 영진의 발 뒤꿈치를 소독하고 있었다. 영진의 발 뒤꿈치 실밥도 깨끗이 제거되었다. 다음 날부터 영진은 걸어서 학교에 가게 되었다. 걸어서 가는 학교 길에서 영진은 엄마 아빠의 포근하고 따뜻했던 등을 떠올렸다. 집에서 들고 나온 풋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사과는 무척 달콤하고 향긋했다.